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4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44일차고요. 5년 119일차입니다. 네, 오늘 350페이지 나갈게요. 네, 350페이지 중간에 식사하는 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저희가 이제 식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어서 그냥 헷갈리지 않게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50페이지에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도하면 쌓이더라고요.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볼게요. 말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영영 고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겉보기에 내 인생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길버트는 65개국 2,000종 이상의 신문에 연재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중반 조선일보에서 연재되었다. 셀리와 결혼했고 우리만의 집을 짓고 있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나의 내면은 심하게 망가져가고 있었다. 나의 낙관주의는 끽소리 못한 채 숨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일마저도 공포였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내려앉았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속이 썩어 들어갔다.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웠다. 내 인생의 처음 절반은 근사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암울하게 무너져 갔다. 감정적으로 혼란이 생기면서 공포였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가다가 처음에는 절반은 근사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암울한 것을 또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들어오셨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손명란님. 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끝까지만 어떤 그 근사한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계속해서 긍정의 한마디를 실행했다. 나 스콧 애덤스는 다시 제대로 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망성 있는 치료법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나의 미래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마 이거 우리 선생님 만났으면 금방 해결됐을 텐데,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구글 알림이 뭔가 조짐이 좋은 내용을 전해왔다. 일본의 한 의사가 목 수술을 통해 경련성 발성장애 치료에 성공했다는 기사였다.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일본에 갈 의지가 있었다. 해야 한다면 헤엄을 쳐서라도 갔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치료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은 상태였다. 셸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괜히 새로운 치료법에 희망을 걸고 달려들었다가 또 다른 실패에 처참히 무너지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두려웠다. 나는 새로운 수술법에 대한 기사를 주치의인 스미스 박사에게 가져갔고, 스미스 박사는 이비인후과 의사인 코넬리우스 젠슨 박사를 소개해 주었다. 젠슨 박사는 새로운 수술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기사 내용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신기술을 다른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기사를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놀라운 말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뇌의 이상 때문에 발생한 증상을 목 부위를 건드려 본다고 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나조차도 수상쩍게 들렸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해 젠슨 박사는 내게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댐로즈 박사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댐로즈 박사는 일본에서의 성공을 알고 있었지만 이 분야에서 새로운 수술법을 연구하고 있는 다른 의사가 있으니 먼저 만나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UCLA 의학센터의 제럴드 버크 박사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댐로즈 박사와의 통화를 끝냈다. 이 증상을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을까? 그토록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 그 수술법을 다룬 기사를 한 건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나는 또다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잘못된 단서라도 일단은 따르는 게 나의 시스템이었다. 그 단서가 아무리 말도 안 되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해도 나는 버크 박사와 첫 진료 약속을 잡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다. 버크 박사는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며 약간은 수수께끼 같은 구석도 있었다. 몇 명의 수련의들이 버크 박사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버크 박사는 나를 진찰하더니 경련성 발성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증상을 고칠 수 있는 완벽한 수술법을 완성시키고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성공률이 85%에 이른다고 설명해 주었다. 수술 후에는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목소리가 상당히 호전된다고 했다. 불행하게도 수술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증세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버크 박사는 왜 일부 환자에게 수술이 통하지 않는지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술법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었다. 이제부터 흥미로운 부분이다. 버크 박사의 수술법은 이렇게 진행된다. 환자의 목 앞부분을 절개하고 뇌에서 성대로 이어지는 신경을 절단한 뒤 목의 다른 부분에 있는 신경을 빌려와서 새로운 경로를 만든다. 이렇게 새로운 신경을 연결하고 나면 환자가 3달 반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신경 통로가 생성되면서 목소리가 돌아온다. 그때까지는 뇌와 성대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다. 수술이 끝나고 3달 반이 지난 후에는 의사를 다시 찾아갈 필요도 없었다. 목소리가 돌아오면 성공이고 안 나오면 그걸로 끝이다. 당시 생각에는 이게 뇌의 이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읽히는가. 내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환자 명단을 부탁했다. 희망을 걸기는 했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수술법이 터무니없게 보이기도 했지만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인터넷에서 한 번도 접할 수 없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버크 박사에게 수술받았던 환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통화할 약속을 잡았다. 적어도 그들과는 자신 있게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쉰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하는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아들어줄 사람들 아닌가. 게다가 어차피 말은 그쪽에서 대부분 핥어였다. 완벽했다. 그들은 말을 제대로 했다. 누구도 더듬거리거나 띄엄띄엄 말하지 않았다. 신소리를 내거나 음절을 끊어먹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무언가를 먹거나 마실 때 숨이 막혀 한동안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수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물론 나는 수술 결과가 가장 좋은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다. 나는 버크 박사에게 어떻게 목의 신경을 이용해서 뇌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다른 의사들이 놓친 부분을 버크 박사는 어떻게 찾아낸 것일까? 그의 대답은 나를 사로잡았다. 왜 다른 의사들이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지 알 수 있었다. 버크 박사는 목과 목구멍,
목소리와 신경을 비롯해 그가 알고 있는 분야의 지식을 모두 모아 체계를 다루다 보니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고 한다. 버크 박사는 천재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수술만 성공한다면 천재적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터였다. 물론 수술이 실패할 확률 15%가 존재했다. 실패하면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다른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목적지도 모른 채 편도 승차권을 구입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나는 수술 날짜를 잡았다. 수술 안 해도 낫는데, 그쵸? 우리 그 선생님. 신념 찾으면, 신념 찾으면 수술 없이도 나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옛날에 수술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불안해 하셨던 거예요. 그 불안증은 진짜 믿음이 완전히 있으면 그 불안증조차도 없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상태여서 그 불안한 게 작동을 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다음부터는 수술하겠다 하면 막 말리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오랫동안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강의를 듣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수술하지 않아도 신념만 해결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암조차도. 확실히,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아, 이게 신념, 마음에서 100% 몸에 자극을 준 거기 때문에, 마음이 작동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치유가 되면 내가 이제 의지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좋아진다는 거죠. 네, 또 볼게요. 오늘 끌어당기려면, 수술 날짜를 일단 잡았어요. 그 오늘 끌어당기려면 모두가 성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주제, 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나는 모든 성공을 파헤쳐 보면 결국 운이 남는다고 생각한다. 그쵸? 모든 성공을 파헤치면 운이 남는다는 거예요. 운은 뭐예요? 전에 뿌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뿌린 건데 나는 뭐야?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지금부터 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의 운도 지금 뿌려야 되고요. 사업의 운도 뿌려야 되죠. 모든 사람들과의 선업도 그렇지만 사업의 운도 계속 뿌려야 한다. 그렇게 봐요. 계속 뿌려야 되고, 그래서 뿌리기 위해서는 또, 어, 내 신념에서 부딪히는 부분을 내가 해결하면서 해야지, 부딪혀버리면 그 친절함이 안 나가죠. 자꾸 투사를 하게 되고, 그내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음, 비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그게 진짜 틀림없거든요. 쟤는 저렇잖아.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어져야지만 250, 흔들림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타고난 유전자와 더불어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동료를 만났기 때문이다. 만약 빌 게이츠가 내가 태어난 동네에서 태어났더라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대신에 주말마다 동네 목축업자들과 함께 마멋 사냥에 나섰을 것이다. 워렌 버핏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필요한 말을 했다. 만약 자신이 주식이란 게 없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자신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다. 위험을 감내하는 성향에서 야망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현재 당신의 성격을 말해주는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완전한 우연의 산물이라고 나는 본다. 당신의 타고난 유전자에 삶의 경험이 더해져 현재의 기회를 지닌 당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변수로 작용해 현재의 결과가 나왔다. 그쵸? 타고난 유전자의 삶의 경험이 더해져서. 타고난 유전자, 그쵸? 유전자도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왜 의사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쵸? 환경,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이제 강의를 또 들으니까, 부산에서 했던 강의에, 왜 술을 먹고 있는 아버지와 분노를 참고 있는 그 어머니의 환경에 내가 선택을 해서 왔느냐는 거죠. 그게 업이잖아요. 그 유전적으로 의사 집안에 태어나고 선생님 집안에 태어나면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그 아름이 엄마, 친정 엄마가 90이신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또 본인도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나? 30년을.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대요. 진짜 못했대요. 관심이 없었대요. 노래 듣고 그냥 흥얼흥얼. 관심이 없었는데 유전적으로 보고 듣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순간 공부하면서 또 사범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이런 것들도 내가 전에 그 엄마를 만나서, 이런 엄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되지만 그 전 업에도 가르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가르치면서 공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제 생에 책을 제일 많이 자세하게 읽으면서 제일 많이 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 생에, 다음 생에는 공부를 더 많이 하겠다. 다음 생에는 대학은 갈 것 같은데요. 예, 요번에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재미도 없었고, 갈 생각도 안 했고, 못 갔나요? 안 갔죠? 제가 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 놓고 후회하면서 티멜레트 되면은 대학교를 가야지 하고 그랬던 것을, 의식 수업을 딱 듣고 제가 1년 딱 됐을 때, 아,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포기보다 사라졌죠. 그 욕망이. 그랬었어요. 이런 어떤 유전적인 부분, 그쵸? 이 유전적인 부분이 삶에 또 그 전업에 했었던 것에 또 삶의 경험이 더해지면 현재의 기회를 지닌, 그러니까 사업도 조금 해봤었나 봐요. 저는 공부는 안 하고 사업을 좀 했었나? 그랬으니까 멋모르고 처음에 했던 거예요. 멋모르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좀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알려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어쨌든, 예, 당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변수로 작용해 현재의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결과가. 성공이 순전히 운에 달려 있다면 이 책으로 뭘 어떻게 하란 말인지 충분히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다. 자, 설명해 주겠다. 이 책은 이미 당신 경험의 일부가 되었다. 내가 제대로 썼다면 일부분이나마 당신의 머릿속에 남을 것이고, 어쩌면 당신의 경험을 통해 내 말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남을 것이고, 어쩌면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 말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아, 타당성. 아, 맞죠. 이래서 이랬구나. 타당성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을 읽는 한, 아무리 사소하게라도 당신은 바뀔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이 책을 완독한다는 가정하에 1년쯤 지난 시점에 이 책의 내용들을 몇 번이나 떠올리게 되는지 확인해보라. 운동하기 싫을 때마다 일단 운동복을 한번 입어보라는 나의 요령이 생각나는가? 먹으면 졸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심에는 탄수화물을 피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긍정적인 배움의 기회로 삼을 방법을 찾고 있는가? 이 중간에 안 읽은 건 다 읽으세요, 여러분들. 모든 경험이 그러하듯 책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변화시킨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당신이 세상을 더 유용한 시간으로 바라보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받는다면 그 책은 당신 운의 일부가 된다. 지금의 당신은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과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됐다. 그 사이에 죽음을 맞이한 세포도 있고 새로이 생겨난 세포도 있다. 고작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시간만큼 당신의 신체는 성숙했다. 내부에 일어나는 화학작용과 이 책을 포함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으로 인해 당신 뇌의 내부 구조도 바뀌었다. 이 책의 어떤 구절이라도 당신 뇌리에 바뀌게 된다면
아마도 그 구절의 의미가 점점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 책을 제대로 썼다면 당신은 언젠가 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볼게요. 포기하지 마라. 간호사들이 바퀴 달린 들것에 누워있는 나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이미 내 몸에 주입된 긴장 완화 약물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마취과 의사가 내게 100부터 거꾸로 숫자를 세라고 할 때 내 기분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나는 98까지 세고 정신을 잃었다. 행복하게 죽어가는 기분이었다. 회복 과정은 끔찍했다. 무언가를 삼키려고 할 때마다 숨이 컥컥 막혔다. 그런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었다. 속삭이듯 얘기하면 성대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괜찮았다. 하지만 어차피 성대는 사용 불가 상태였다. 성대와 뇌 사이에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만화를 그릴 때는 말이 필요 없었다. 수술 후 며칠 만에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 들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기다렸다. 버크 박사는 신경이 재생되는 시점이 거의 일정하다고 했다. 수술이 효과가 있다면 3달 반이 지날 때쯤 뇌와 성대를 연결하는 신경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수술이 성공적일 경우에 말이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하셨어요. 뇌를, 뇌랑 성대를 연결하는 엄청 위험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뇌는 성대와 소통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듯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집에서는 속삭이듯 말하고 주위가 시끄러운 곳에서는 쪽지로 의사를 표현하고 음식물을 넘기는 족족 컥컥대면서 그렇게 기다렸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긍정 선언을 했다. 나 스콧 애덤스는 다시 제대로 말하게 될 것이다. 나 누구누구는 성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성공할 것이다. 그냥 확언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돈 안 들죠? 시간 안 들죠?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하세요. 그냥 합시다. 그렇죠? 그냥 하자고요. 다른 데 쳐다볼 것도 없어요.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뿐이지 뭐. 어이구, 그 기회를 네가 못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기회를 알아듣는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직관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지. 세상 물정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낑낑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는 요번에 못 오시는 분, 요번에 꼭 오시고요. 다음에 오시면 초대가 돼서 또 오실 겁니다. 또 3월 22일 날 또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대해서 오면 한층 더 성장을 해서 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연결성 있게 또 계속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볼게요. 수술 후 3달 반쯤 될 무렵 셀리는 거실에서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 방금 말했어? 정말 내가 말을 했다. 완벽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목소리는 약했고 숨소리가 섞여 있었으며 한 번에 몇 마디 이상은 하기가 힘들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의심이 들어가면 말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뭐요? 나 스콧 애덤스는 다시 제대로 말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분이 제대로 말할 것이다라는 것만 믿고 있어도 말을 했을 거예요. 수술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이 되어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순간에 나의 뇌와 성대가 진정한 재회가 이룬 것이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하려면 몇 개월 더 기다려야 했다. 제대로 말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래도 괜찮은 일이었다. 아니, 대단한 결과였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수개월이 지나면서 내 목소리는 점차 좋아졌다. 경련성 발성 장애의 대표적 증상인 끊어먹기도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힘이 없고 매끄럽지 않았으며 가끔은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다행히도 시간을 두고 연습하면 고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동안 나른 치료법을 찾아 헤매면서 목소리 치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덕분에 올바른 발성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내 뇌가 유창하게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성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여전히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의 4년간 완전한 문장을 말해본 적이 없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유창한 말솜씨로 돌아왔다. 수술을 받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긍정선언을 통해 다짐했던 것처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 제대로라는 말부터가 모호하니까 병을 앓기 전부터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비음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정도로만 회복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주변 소음에 파묻혀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들어 했다. 따라서 안 좋은 목소리나마 되찾기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정도만 해도 큰 성공으로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놀랍게도 결과는 그 이상이었다. 수술 전에 목소리 훈련을 한 덕분인지 아니면 버크 박사의 가설대로 증상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능력이 발현된 덕분인지 원래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었다. 이젠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의사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말 대단한 발전이었다. 여전히 운동 후에는 신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졌다고 해서 성우처럼 멋진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미적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목소리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능 면에서는 완벽하다. 나는 드디어 침묵의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생에서 가장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내가 말했던 계획이 기억나는가? 목소리 감옥에서 탈출하면 다른 죄수들도 탈출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간수를 죽인 다음에 감옥을 불살라 버리겠노라 한 나의 다짐 말이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도 그 때문이다. 경련성 발성 장애로 목소리와 더불어 삶의 즐거움을 잃고 갈 곳마저 이러 헤매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썼다. 또한 건강이나 다른 면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당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그 가능성을 잘못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최근 소식 내 목소리는 이 책 출간 이후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개선되어 왔다. 요즘은 거의 매일 2시간 가까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해주는 칭찬 중 하나가 내 목소리가 좋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뒤에 또 읽고 내일 다 끝내고요. 월요일날 다 끝내고 트렌드 코리아 2026. 네.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서 펼쳐가는지 네, 이 책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 하고 알려줘야 돼요. 거기에 변하는 거에 같이 반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안내하면 돼요. 초대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초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또 중요한 우리 그룹에 엄청 중요한 진짜 생각지도 않게 1일차를 또 빨리 땡겨서 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행사예요. 1일차. 예,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고요. 초대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장하는 한 해. 이 외부
그쵸? 내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는 공부했어요. 밖으로 그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좋은 일들 가득하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실 분들 많이 오시고요. 내일 모레는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서울에서 수업이 있죠. 네, 3월 7일, 8일도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고, 네, 또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시작.